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지원을 말씀드립니다. 자, 매지원이 최근에 이틀째 급락을 하는 그런 급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주 쪽이 이렇게 그 수직으로 급락을 하루도 아니고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주주 입장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뭐 임상권에 대해서 뭐 악재가 나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숨어 있고 악재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주가가 밀리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서는 잭팟주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서는 꼭 대박 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매주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중요할 때 말씀을 뭐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급작스러운 파동이 갑작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식 매매를 하면서 순간적인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죠.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장중에도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좀 더 좋으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지온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은 무료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순간적인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올리도록 할 거니까요.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지금 매지온이 왜 이렇게 급락했냐 이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악재가 도대체 뭐가 있나 쭉 보셨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대개 그 이틀간 급작스럽게 뭐 악재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상이 있어서 이런 지금 하락이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4만 원 권역부터 한 달 보름 사이에 거의 한 더블 정도 가까이 시세를 꽤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차익도 많이 냈기 때문에 이 차익을 본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도 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다른 건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KRX 시장에서는 이제 58,800원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NXT 시장까지 감안을 하면은 좀 더 밀렸어요. 56,900원까지 밀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불안감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익 매물이 나와서 그런 패턴을 보였던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뭐 타이거 쪽에 12 주식 전환 한 7만 주가량이 좀 있었고요. 자, 이것이 나오면서 주가를 내리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하루 거래량이 뭐 50만 주, 1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과연 뭐 몇만 주 정도 가지고 이런 파동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 수도 있죠. 외인 동향을 보면 외인이 한 9만 주 정도를 3일 사이에 물량을 내다 팔았고요. 외인들이 뭐 샀다가 그 물량을 팔았을 수도 있는데 외인들이 산 물량 자체가 많지 않고 그 정도 물량은 다 팔고 나간 거죠. 지금 여기 빨간 선입니다. 그죠?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공매도 동향을 보면 물론 공매도가 좀 늘긴 했습니다. 계속 공매도는 나왔죠.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은 이제 12%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적도 있었고요. 자, 이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매도 보유 잔고로 또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좀 시차가 있습니다. 며칠 후에 정확한 내역이 나오죠. 이 공매 보유 잔고를 봐도 뭐 한 37, 8만 주에서 잔고가 있다가 40만 주까지 올라갔다가 뭐 38만 8천 주. 그러니까 왔다 갔다는 하지만 공매도 보유 잔고가 급격히 감소한 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공매도 동향 보면은 공매도가 며칠간 나오기는 나왔는데 요것은
다음 주 초반에 이 순보유 잔고에 뒤늦게 반영이 될 거예요.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는 같아요. 다만 이제 공매도 잔고가 여하튼 지금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며칠째 많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 보유 잔고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숏 커버링도 좀 어느 정도 들어왔다 이렇게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최근에 며칠 동안의 외인의 매매분은 뒤늦게 우리가 다음 주 초반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목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빨간 선이 그 대차장고죠. 그 대차장고 자체가 10월 15일에 245만 주에서 10월 16일에 310만 주로 갑자기 하루 사이에 한 65만 주 정도 대차장고가 급증을 했어요. 그죠? 사실 이 대차장고는 연말이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드는 게 다반사입니다. 왜냐면은 배당 때문에 대차 걸었던 부분을 상환하라. 네, 이런 건에 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결산일이기 때문에 의결권 때문에 대차를 상환해라. 이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연말로 갈수록 대차 잔고는 줄어드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일시적인지는 몰라도 확 올라갔죠. 65만 주 정도 늘어서 갑자기 늘어났다. 이 대차 잔고는 결국 대차가 늘어나면 나중에 공매도 치는 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공매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여하튼 갑자기 대차가 늘어난 것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을 준 그런 부분들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뭐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뭐 다낭성 심장 질환건에 대한 특허 신청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호재가 노출돼서 그 다음에 밀린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매지원 공지사항에는 그리고 뭐 특별한 게 그 이후에 나온 건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하락한 원인을 우리가 유추한다면은 글쎄요, 뭐 호재 노출 정도.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주가를 이틀간 급락시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지온의 그 타이거 펀드의 공매도 물량이 나온 거, 이 부분. 물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공매를 딱 쳐놓고 내려갔을 때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거 가지고 이제 갚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양방으로 타이거 펀드 같은 경우 공매 매도 치고 또 신주 상장 전환 상장시켜서 그걸로 갚고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수량 자체는 뭐 전환사채 전환된 게 한 7만 주 정도였잖아요. 데미지를 크게 입힐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은 아닌데 물론 다소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뭐 매지온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밀렸다 손 치더라도 임상권과 관련한 악재가 나온 것은 없잖아요. 우리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임상권과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는 거. 근데 이건 확인할 수 없어요, 지금. 안 나오고 있죠. 다만 지금까지 그 여러 정황을 보면 이 수급적인 단기 수급이 좀 꼬이면서 그 부분이 주가를 이틀 정도 누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차가 갑자기 증가했다든가 공매가 증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압박하고 호재가 노출돼서 주가를 이틀간 밀리게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다만 뭐 나오지도 않은 임상권의 악재를 미리 우리가 뭐 소설을 쓰면서 그렇게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이런 단기 수급의 문제라면 다음 주 초반에 다시 돌리는 파동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임상에 문제가 있다 손 치면은 쉽게 반전을 못하고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의 수를 다 같이 보고 일단 다음 주 초반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임상권에 대한 악재보다는
단기적인 수급 대차 공매 그리고 재료 노출 뭐 이런 정도가 작용이 된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하튼 요건에 대한 말씀들은 제가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좀 더 정보를 세밀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문자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도 해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매지원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리면 거기서 제가 또 케어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보안 수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자를 꼭 주시고요. 일단 뭐 일시적인 단기 수급 꼬인 거 이외에 다른 악재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문자는 꼭 주셔서 서로 한번 의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잭팟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이거는 한번 잭팟 터트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이게 향후 5년간의 천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천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